제16장 기초 작업. 결핵 요양소 설립 허가는 내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시에 결핵 환자들이 우글거리게 할 수는 없지 않소. 해주시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부끄러운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원을 이 도시에서 그토록 가까운 곳에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단 말이오. 그 병원을 지으면 조선 천지에서는 폐병을 다루는 유일한 곳이 될 테니 그 병에 걸린 환자들은 모두가 해주로 몰려올 게 아니오. 우리 시의 좋은 평판이 어떻게 되란 말이오. 나는 요양소 대지를 구입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러 시장실을 방문 중이었다. 조선 친구들은 우리가 원산에 있는 동안 땅 주인과 좋은 가격으로 흥정을 끝내놓았다. 그런데 이런 장애에 부딪히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시장은 계속 다른 이야기를 덧붙였다. 당신이 고른 대지는 우리가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한 정부 소유의 소나무 숲 옆이요. 그러니 그곳을 결핵 환자들이 어슬렁거리게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시장과 시의 유지들에게 환자들을 위해서나 시를 위해서도 환자들을 요양소에 격리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했다. 환자들은 요양소에서 어떻게 자신을 치유시킬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고 설득했다. 조선인들은 학교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결핵병원이나 요양소라는 명칭 대신에 결핵환자위생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는 사실도 말했다. 결핵 환자들은 치료만이 아니고 교육도 받게 되는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래를 태워버리는 것, 기침을 할 때는 종이 수건으로 입을 막는 것 같은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했다. 결핵균이 퍼지는 것을 막고 환자들을 위한 조선말 교육력 책자도 벌써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주에는 지금 결핵 환자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들이 길에서, 상점에서, 공공장소에서 상당히 많은 병균을 퍼뜨리고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요양소에 격리시키면 일반인들에게 전염될 걱정은 없어집니다. 유지들은 내 면전에 대고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병균이란 당신이 지어낸 거짓말은 아니오? 도대체 병균을 본 사람이라도 있단 말이오? 나는 그들이 대표를 뽑아주면 그 사람에게 결핵균을 묻힌 빨간 이오신 종이를 현미경을 통해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내 제안까지도 당치 않는 말이라고 일축해버렸다. 그들의 대답은 계속 안 된다 라는 한마디 뿐이었다. 비로소 나는 무지와 미신이라는 단단한 장벽 앞에 서서 외로이 도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았다. 며칠 후 좋은 시기를 택해 다시 도전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심한 좌절을 맛보았으나 조선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요양소를 지어야 한다는 나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당시 결핵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20명에 한 사람 꼴인 이 병이 이 나라에서는 5명 중 한 사람의 비율로 희생자가 났다. 조선이 구시대에서 신시대로 접어들 무렵인 그 당시 가장 활동력이 강했던 병균은 결핵균이었다. 새로운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생겨 있던 때였으므로 병균은 고립된 시골에서 큰 도시로 전염되어 나갔다가 다시 시골로 되돌아 전염되어 오고 있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도시의 공장 노동자들은 가장 좋은 감염의 대상자들이었다. 일단 병균이 가정에 침투하면 조선인 가족들은 병을 피할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었다.
서민들의 주택은 대체로 불결하고 굴속같이 막혀 있는 구조여서 햇볕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이 때문에 더욱 병규는 농부, 도시의 근로자, 교육받은 사람, 젊은이, 늙은이를 가리지 않고 널리 번져 나갔다. 결핵 환자들은 병균과 싸우다가 죽는 사람만이 아니라 싸워보기도 전에 자살하는 환자들도 많았다. 폐병은 불치의 병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조선인들은 공포와 미신에 사로잡혀 죽음을 택하곤 했다. 그러니 요양소의 건립은 치료만이 아니라 계몽과 교육이라는 목적에서도 절실히 필요했다. 결핵환자 위생학교는 환자들에게 치료와 함께 전염 방지를 포함한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칠 것이다. 그들이 완치되어 집으로 돌아가면 주위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전하게 될 것이니 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은 당연했다. 이처럼 시급하고 절실한 요양소를 만들고자 한 나의 계획과 노력이 이제 와서 수포로 돌아가다니 나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소년 시절부터 키워온 꿈이 비로소 이뤄지려는 순간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나의 절망감은 너무나 커서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절망과 고통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것과 같았을 것이라 느껴졌다. 나는 곧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신앙심이 강한 조선인 신자들이 교대로 기도하기 위해 조를 짜기 시작했다. 이들은 내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했고 보잘것없는 인간적인 내 자신의 힘만을 믿고 이를 성취시키려 했던 나의 자만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기도는 열심히 계속되었으나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는 옛날식으로 믿는 종교,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의 자세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여기까지 이르자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를 후원해 주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비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선교위원회의 허락을 받고 요양소 건립 자금까지 이미 손에 들어온 때에 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단 말인가. 내게서도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던 어느 날 불현듯 해주에 도착해서 만나보았던 도경찰국장인 사사키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일본 친구들의 힘을 빌려 교섭하는 것은 양심상 주저되는 일이라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었다. 먼저 조선인들의 허락을 받은 뒤에 필요하다면 조선인들이 결정해 준 내용을 일본인들에게 가져가서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니 사사키 씨를 방문해 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나는 면회를 신청했다. 사사키 씨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정중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물었다. 이렇게 영광스런 방문을 해주신 용건이 무엇입니까? 처음 나는 주저했다. 그러나 진퇴양난인 현재의 내 처지를 솔직히 말했다. 그는 진심으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나는 이러한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우는 것이 나의 열망이라고 계속 강조했다. 다른 대지를 찾아보시지요. 찾은 다음 허가를 신청해 보십시오. 이 다음에는 별일 없이 순조로울 겁니다. 사사키 씨는 내게 조언을 한 것이지 약속을 해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신중한 태도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다짐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몇 주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져 옴을 느꼈다.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새 대지는 처음에 골랐던 곳에서 수백 야드의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역시 남향이었고 바로 위쪽에 좋은 샘이 있어 물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땅은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며 아래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요양소로서는 참으로 좋았다. 도시에서도 그리 멀지 않아서
왕래하기에도 좋은 위치였지만 동시에 너무 가깝지도 않아 매연을 피할 수도 있었다. 땅 임자도 기꺼이 팔고 싶어 했다. 시장과 시의원들이 새 대지의 구입을 허가해 주는 것을 보고 나는 사사키 씨가 도와주었음을 알았다. 모든 일은 잘 되어 나갔다. 드디어 내 꿈이 실현되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실현의 과정에서도 노튼 기념병원, 해주 구세병원에 대한 평판은 자꾸만 높아져 갔다. 외국인 방문객들도 늘어났다. 미국에서 온 사람도 여러 사람 있었는데 나의 사촌인 에밀리 해스킨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상해에 있는 선교사 메리 스톤 박사를 방문하고 오는 길에 우리를 방문한 것이다. 그녀는 설교를 통해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의 병원 일에 상당한 관심을 표했다. 뉴욕 빙햄턴에 있는 가족과 함께 다시 우리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병원에는 많은 약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의 엘라이 릴리나 파크 데이비스와 같은 제약회사의 판매원들도 찾아왔다. 그중 파크 데이비스 회사의 판매원인 스토킬리스는 단순한 세일즈맨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우리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가 되어 여러 해 동안 우리 사업의 좋은 후원자가 되었다. 하루는 웰치 감독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선교위원회의 사무장인 렐프 디펜더퍼 박사가 조선을 방문하게 되는데 지방의 선교 기지를 참관하고자 한다는 것과 그에게 해주의 선교 기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의 의견은 어떤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대답은 예스였다. 우리는 해주가 본보기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으며 이 일은 우리가 시작할 요양소 사업에도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졌다. 참관자들에게 전도활동, 교육활동, 의료활동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환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바로 양가 목사들은 전도활동 분야를 맡고 펄과 닥터 김은 의료활동부를 책임지기로 했다. 나는 연락 조정을 맡았으며 메리아는 손님 접대와 교통편을 담당하기로 했다. 메리아는 우리를 찾는 귀한 손님들이 사리원에 도착한 뒤에 볼품 없는 소형 버스를 타고 험한 도로 위를 흔들리고 부딪히고 무릎이 깨지면서 해주까지 온다며 과연 우리 선교 기지를 제대로 참관하고 평가할 정신이 나겠는가고 의문을 던졌다. 다른 위원들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고생하며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리안의 의견이 우세했다. 그녀는 설득력 있는 말과 아름다운 문장력을 구사하여 이 도에서는 유일하게 크고 편안한 에식스라는 미국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사키 씨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경찰국장으로서 도내에서는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메리아는 부드럽고 외교적인 필치로 우리의 귀한 손님을 맞아 송도의 북서쪽에 있는 사리원역에서부터 해주로 모시고 와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때 이용할 수 있게 귀하의 그 귀한 차를 새로 빌려줄 수 있을는지 부탁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사리원과 해주 사이는 40여 마일이나 되는 거리였으므로 실제로 이 부탁은 무리한 것이었다. 심장이 강한 메리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는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답을 기다렸다. 특별 배달꾼이 직접 답장을 가지고 왔다. 사사키 씨가 향내나는 특별한 종이에 친필로 커다랗게 쓴 첫 페이지에는 간단히 이렇게 쓰여 있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동차를 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말했다. 그것 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메리아는 거절당한 것을 섭섭해하면서도 다음 장을 넘겨 계속 읽었다.
그러나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들의 손님을 맞이하는 데 쓰도록 그냥 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자 메리아는 잠깐 읽기를 중단했다. 그녀는 의기충천하여 다시 계속 읽었다. 그리고 손님이 머무는 동안 계속 제 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당신과 당신의 손님을 모시고 경찰 보트로 낚시하러 가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실지 그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친애하는 사사키로부터 라는 사인이 있었다. 또 덧붙여 쓰기를 낚시 준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승용차 주인의 직위를 나타내는 깃발을 날리며 리무진이 우리 집으로 들어섰다. 메리아는 긴장된 모습으로 베란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웰치 감독이 손을 흔들며 메리아에게로 걸어가자 닥터 디펜더퍼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잊지 말아요, 감독. 키스하겠다고 한 말 말이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차를 구했지, 메리안? 감독은 전에 소형 버스를 탔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메리안이 당황해서 대답했다. 사사키 씨에게 감독님이 귀하신 디펜더퍼 박사님과 함께 오신다고 말했어요. 웰치 감독은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고 디펜더퍼 박사는 만족한 표정이었다. 메리아는 얼굴을 붉혔으나 디펜더퍼 박사는 농담조로 계속 감독을 재촉했다. 좋은 차를 타게 해준 상으로 키스해 주겠다고 한 말은 어찌 됐지요? 아름다운 부인이 당신을 늙은이라 한다 해서 물러서면 안 돼요. 웰치 감독은 메리안에게 아버지 같은 키스를 해주었다. 이어 손님들이 방으로 안내되었다. 이때 감독은 뒤를 돌아보며 디펜더퍼 박사에게 말했다. 빨리 따라오게 젊은이여. 이렇게 하여 어색하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었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형식적인 정중함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모두들 손님이 머무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지냈다. 손님들이 떠나기 전에 나는 디펜더퍼 박사에게 울버턴 여사가 우리에게 약속한 3년간의 지원 기간이 거의 끝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디펜더퍼 박사는 선교위원회는 아직도 우리에게 봉급을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서 미국에 돌아가면 울버턴 여사를 만나 우리에게 3년간만 지원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제17장 긴급 취임 이어집니다.